7월 17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상승한 3192.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4% 상승한 818.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국전약품, 나라셀라, 제넥신, 웰킵스하이텍, 나레나노텍, 네오리진, 신도기현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과 더불어 수년간의 연구 개발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이 생물보안법 입법을 재추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어요.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적대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요. 적대국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계약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쓰이는 편입니다. 그 밖에도 NH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3분기부터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 데이터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유한양행과 펩트론을 비롯한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유한양행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반기 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폐암 신약인 렉나자의 해외 매출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존슨앤존슨의 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병용요법이 일본에서 출시된 가운데 이로 인한 실적도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펩트론은 이틀 전 언론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루프원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펩트론의 강세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프원은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로 펩트론은 루프원의 제조를 맡고 LG화학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기업 중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은 2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국전약품은 어제 장마감 후 자회사인 KS바이오로직스가 칼배와 항암제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배는 동남아 최대의 제약그룹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전약품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제넥신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가하여 메신저 리보액상 기반의 표적 단백질 분해제 기술을 발표한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기사는 어제 발행되었으며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현대약품은 국가신약 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3일제약은 미국의 바이오 스플라이스와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HBM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년부터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처음으로 HBM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가격 협상력도 공급사가 아닌 고객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하이닉스의 수익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하지만 내년에는 HBM 가격이 2자릿수 비율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하이닉스가 8%의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의견에 어젯밤 마이크론의 주가는 3%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의 급락세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3%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었어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물산 등의 삼성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미국 증권사인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하반기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YC는 한 달 전 삼성전자와 294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나라셀라와 강동 CNL, 핸디소프트, 나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라셀라는 최근 12만 병의 프리미엄 와인 물량을 확보했으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웰킵스 하이텍과 나레나노텍, 신도기현이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세 종목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종목들은 모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입니다.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상당한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공장에 애플 전용 폴더블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폴더블 아이폰의 양산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네오리지는 어제 장마감 후 24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대상자인 커피 패밀리는 네오리진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첸보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전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오리진의 관계자는 게임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네오리진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센즈랩은 언론을 통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보안 자동화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3건의 특허를 동시 등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특허를 통해 글로벌 해외 진출 확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진은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유진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선진이 한 해의 영업으로 시가총액의 절반을 회수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현재 PER은 2배에 불과하다며 선진의 늘어나는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환원 흐름에 주목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셈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아셈스의 접착제 제품이 나이키와 아디다스 신발에 들어가며 아셈스가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찍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B2N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삼부토건 등을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B2N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나오며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B2N은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임원이 사내이사로 있긴 했었지만 해당 임원은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밝혔어요. 또한 우크라이나의 상공회의소와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해명에 B2N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가을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밖에도 화장품 기업들은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잊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약품, 4위는 동방,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하이닉스, 7위는 카카오페이, 8위는 성한머티리얼스,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SK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자 항암제의 국가 신약개발 사업 선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일신바이오, 2위는 폴라리스제원, 3위는 시즈메드텍, 4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5위는 대성파인텍, 6위는 스맥, 7위는 스튜디오미르, 8위는 강동-CNL, 9위는 우리기술, 10위는 국전약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신바이오, 강동-CNL, 국전약품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제약바이오 테마 상승 속 콜드체인 기업으로 부각된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일신바이오는 백신과 바이오 샘플 보관의 필수 장비인 초저온 냉동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CNL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전약품은 자회사의 항암제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유한양행,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카카오페이, 7위는 네이버,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자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팩트론,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일신바이오, 4위는 NHNKCP, 5위는 퀀타메트릭스, 6위는 리가켄바이오, 7위는 아우토크리트, 8위는 D&D파마텍, 9위는 스맥, 10위는 스튜디오미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팩트론, 일신바이오입니다. 팩트론은 제약 및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자 최근 루프원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테마 상승 속 콜드체인 기업으로 부각된 것이라 추정됩니다.